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 269호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똑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주 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었는데요. 이런 큰 행사는 한 자리에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 외교적으로는 새로운 물꼬를 트거나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도 예외는 아닌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5일 단독 정상회담을 4시간가량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정상 간 핫라인 가동과 군 통신선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면서 왜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펜타닐 문제인데요.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신종 마약 펜타닐 생산과 관련 품목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국가 원수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펜타닐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힙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펜타닐 문제는 이보다 훨씬 위험하고 사회적 여파가 큰 이슈입니다. 한 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18에서 49세 사이 연령대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일 정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 따르면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하루에만 193명으로 지금은 200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마약을 복용하면 똑바로 서지 못하고 허리가 꺾인 채 서 있거나 걷는 모습이 좀비 같다고 해서 펜타닐을 좀비 마약으로도 부르는데요.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보다 200배 이상으로 더 강력한 진통제로 말기암 환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던 약물입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펜타닐을 마약으로 사용하는 수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비례해 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펜타닐 오남용으로 미국인의 기대 수명도 줄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인 기대 수명은 25년 만에 최저치인 76.4세로 내려앉았고 그 배경에 펜타닐 관련 사망자 급증이 있는 것입니다. 치사량은 단 2mg입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잭팟, 좋은 친구라는 은어로 불리지만 실제는 좀비를 만들어내는 악마의 마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왜 지금 시점에서 에이펙과 같은 중요한 행사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급성 때문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펜타닐이 미국의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해 하루라도 빨리 펜타닐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또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에게 펜타닐 핵심 원료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관련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급한 쪽은 미국. 올해 들어서부터 미국은 1월 초부터 펜타닐 이슈를 관련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국경을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도 펜타닐 근절을 위해 협력하자고 다그칩니다. 중국과 함께 최대 펜타닐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는 마약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결과로 멕시코 역사상 최대 마약왕인 엘 차포, 호아킨 아르치발도 구스만 로에라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을 전격 체포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이 작전에는 경찰력뿐 아니라 국가방위대와 군까지 참여한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렇다면 펜타닐 문제를 놓고 미국은 왜 중국에게 공조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은 대개 멕시코에서 만들어져 불법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멕시코의 펜타닐 생산업자들은 그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다른 마약 단속에 집중하면서 펜타닐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설상가상인 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미국민의 피해는 더 악화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펜타닐 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연방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10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기반 12개 업체와 개인 13명, 캐나다에 기반을 둔 2개 업체와 개인 1명 등을 펜타닐 제조 공급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장관은 이날 중국 소재 관련 기업 8곳과 이들 회사 직원 12명에 대한 8개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미국인들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국제적 펜타닐 공급망이 종종 중국 내 화학회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국내 업계로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알약 압착 장비의 제조, 수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상기시키는 통지문을 발행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펜타닐 규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두 정상 간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합의를 끌어낸 것은 큰 성과임에는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한다고까지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합의에 대한 대가로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공안부 산하 범죄연구소 네트워크인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도 국민 건강을 위해 펜타닐에 대한 대책을 미리부터 수립하고 더 강력한 마약 규제에 나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이 생활터전인 170명의 주민과 상인들이 홈리스 문제를 호소하며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최근 올림픽 블러바드와 아이롤러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인 서울국제공원 남쪽 부근에서 홈리스들이 상주하며 심각한 안전 및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인근 쇼핑몰 전기와 수도 사용은 물론 차 안에서 매춘, 마약까지 일삼고 심지어 다른 여성 홈리스를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치안 강화와 정기적인 청소, 훼손된 인도 재포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클리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역 정치인과 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한인타운뿐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한국인 원폭 피해자 5명으로 구성된 방미 증언단이 지난 18일 LA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날의 참상을 전하고 핵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방문 단장인 이대수 아시아 평화시민넷 대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의 제2의 피해자인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1945년 8월 종전 후 2만 3천여 명의 한국인 피폭자들이 귀국했지만 일본, 미국, 한국 정부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이들이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나라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조국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들은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트업 천국인 미국에서 프리시드 펀딩 투자를 유치한 대표가 한국 이름이거나 한인인 K 스타트업 기업은 모두 127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K-스타트업 중심지는 가주의 실리콘밸리와 뉴욕, 매사추세츠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 누적 펀딩을 기록한 K-스타트업은 170여 개로 추산되고 갓 창업한 스타트업도 3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는 100만 달러 이상 누적 펀딩을 기록한 43개를 포함해 약 100여 개의 K-스타트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분야에서 K-한류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기업 성장 면에서도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깨비 뉴스 269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에 음주운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